조계종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용 기자재와 주방도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26번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한 대국민 의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내일 현충일 참배 시간을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하고 참배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상 월정사가 화엄학을 정립한 대강배기자 선사였던 한어당 택성 대종사 38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벽암록과 함께 중국의 2대 선서로 꼽히는 종용록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책 종용록 강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용 기자재와 주방도구 등을 한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고 있는 탄자니아 초등학생 지원 사업도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종로에 위치한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 이곳에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2시간 정도의 작업 끝에 차량엔 3톤의 물동량이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종단의 어른 스님이신 총무원장 스님하고 전 원장 스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부 대중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조계종이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컴퓨터 60대와 외국어 서적 2천여 권을 지원합니다. 이 교육용 물품들은 동국대학교가 후원했습니다. 동행이 준비한 자비의 선물엔 조리 선반과 밥솥, 싱크대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가 농구공과 배구공 등의 운동용품을 보탰습니다. 부산항으로 이동한 컨테이너는 오는 9일 출발해 다음 달 중순쯤 보리가람 대학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주방 기구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작년 제가 11월 24일 졸업식 때 가서 보니까 주방 기구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교육용 기자재하고 최대한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올해 60명 정도의 3회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 동참 속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침 식사 제공도 현재 9곳에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님들하고 재가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탄자니아 농업기술대학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껏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교육지원 사업이 머지않아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불자 양성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유엔이 정한 26번째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한 대국민 의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세계 환경의 날 담화문을 통해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생명 전환 불교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전환, 순환, 지속, 참여라는 4대 전략 기조와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교계와 이웃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사찰과 교회,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과 각종 모임 등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면서 마음운동에서 시작해 실천운동으로 더 나아가 사회운동으로 더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올해 기후위기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총무원 사회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병인 부위원장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위원회를 꾸려 생명전환 불교행동 4대 전략기조와 방향에 대한 후속 추진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이 한국 불교계의 도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이 캄보디아 정수시설 지원 사업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은 김현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시내에 자리한 빈민촌 가운데 하나인 비엘마을. 이곳에 사는 주민 8천여 명은 대부분 식수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마을 내 펌프를 통해 끌어올린 물을 아무런 정수 과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염된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 가운데 하나인 로터스월드가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과 함께 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캄보디아 정수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엠립 지역의 비엘마을 뿌라삿 코적 사찰에 연말까지 다기능 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천문화재단은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수시설이 설치되면 사찰과 인근 지역 주민 8천여 명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을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사찰에다가 정수 탱크를 만들어주고 급수 시설을 만들어줘서 거기 주민들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주민들하고 거기 계신 스님들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정수시설은 수질 개선과 살균 효과가 큰 바이오샌드 시스템과 UV 시스템을 갖춘 다기능 필터로 구성돼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수대와 물탱크도 함께 설치하고 공사 전후 수질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물은 많은데 수질이 나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로터스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나마 작게라도 하는 일이 현재 좀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백천문화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승가 장학 사업을 펼쳐온 데 이어 로터스월드를 통해 미얀마와 라오스의 학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국외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교육과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충일 당일 참배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내일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참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현충원은 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은 통제하며 인근 흑석초 등 7개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상 월정사가 화엄학을 정립한 대강배기자 선사였던 탄어당 택성대종사 38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어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원력을 새겨 시대를 밝히고 세계를 향도하는 인재양성불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불교방송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4년 22살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해 시대의 스승 하남 대종사 문화에서 정진하고
화엄경 역경 등 현대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탄허당 택성 대종사. 스님은 특히 화엄경과 화엄현담, 원돈성불론 등 관련 저술 290권을 출간해 화엄학을 정립한 대강백인 동시에 엄정한 선사였습니다. 월정사 조시를 지낸 스님의 38주기 추모 달해제가 4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돼 스님의 치열한 수행과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더 높은 도를 보하고자 오대산으로 출가하셨고 하남 스님 해상에서 묵은 정진 수행하시고 또 장경을 두루 열람하시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시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선지식으로 거듭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해제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무엇보다 시대의 스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매진했던 스님을 기렸고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노스님의 그런 또 인재에 대한 또 한국 사회 또 세상에 큰 선지식들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을 또 마음속 다지면서 도의적 인재가 또 배출되어야만이 시대를 또 향도하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지극한 원력 지심을 새기면서 널리 노스님의 정신을 선양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달해제에서는 탄허스님 문화에서 수행했던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1931년 스님이 썼던 서간문을 월정사에 기증했습니다. 서간문은 당시 기울어가는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시대의 질곡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서세 동점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족의식이랄까 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내려오는 동양의 정신이 훼손되는 이런 것들을 지극히 염려하는 젊은 유생으로서의 모습이 잘 비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히는 해거 스님이 한국 불교의 뿌리인 중국 선종의 기본 문헌들을 한데 묶은 수행 집침서를 펴냈습니다. 경전 한글화 사업 등을 이끄는 동국 역경원 원장 해거 스님은 선종의 4가지 기본 문헌으로 꼽히는 좌선의와 시부도송, 신신명, 증도가를 하나로 묶은 책 선종 4부록을 출간했습니다. 선종 4부록은 각 문헌의 원문과 번역문을 같이 싣고 주석서까지 번역해 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적으로도 깊이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참선에 대한 이해와 선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스님뿐만 아니라 선수행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수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밝혔습니다. 벽앙록과 함께 중국의 2대 선서로 꼽히는 종용록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책 종용록 강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권의 책 안에는 세상과 인간의 지혜, 불교의 선과 지혜가 집약돼 있어 선수행을 위한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전통 선수행법 묵조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종용록은 묵조선의 시조인 천동굉지선사가 100가지 화두를 설한 것을 13세기에 조동종의 선풍을 드날린 만송행수선사가 해설한 선어록입니다. 종용록은 벽암록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2대 선서로 이른바 조동선과 묵조선의 수행체계를 정립한 교재여서 선수행자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중국 선종사와 선어록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성본 스님이 40여 년에 걸친 연구와 정리 끝에 600여 쪽짜리 책 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종용록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성본 스님의 종용록 강설은 중국 선승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설한 지혜의 법문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선사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주 작업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선사상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해설도 좀 가미를 하고 그래서 어록 공부의 기본 교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특히 이 책은 세상과 인간의 지혜, 불교와 선의 지혜 등을 살아 숨쉬는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고 해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본 스님은 종용록과 선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선승들을 친견하고 선기의 지혜로 대화하며 걸림없이 선의 종지를 탐구하는 구도행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중국 선승들의 법문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분들의 지혜를 내 자신의 지혜로 다시 창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선생들의 지혜를 내 자신이 지금 자기 본분의 지혜의 생명으로 창조할 수 있는 삶을 이루는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지금의 시절 인연의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이루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동국대 명예교수 성본 스님은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중국 선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 선의 역사와 사상, 선불교란 무엇인가 등을 집필했습니다. 성본 스님은 동국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종용록 강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자들의 신행 지침서인 종단본 불교 성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법공양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성전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의 출가 이야기 등 종단본 불교 성전의 주요 내용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나의 스승 세종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교원 유튜브 채널은 생명의 무게, 파타차라 이야기 등 불교 성전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한글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자막 버전으로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무용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7회 불교 무용대전이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승무 등 전통 불교 무용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먼저 떠나간 이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윤회 등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와 성해진 무용가의 작법의 향연입니다. 특별한 날,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장엄한 영산제의 한 부분이 손 뻗으면 닿을 듯한 소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애절한 가락 속 무대 위 3명의 무용수, 가슴을 치고 눈물을 닦으며 온몸으로 정든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유연한 춤 사이 속 묻어나는 아픔, 코로나 시대를 표현한 윤회입니다.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는 너무 슬프지만 가시는 분들은 윤회 다시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전이자 무용가의 한양교방 승무입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섯이요. 조지훈의 시 승무가 무대 위에서 재현된 듯 합니다. 제7회 불교 무용 대전이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는 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 홀에서 기념 컨퍼런스를, 11일부터 3주 동안 모두 15개 팀이 본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결선을 갖습니다. 불교 문화권에 드는 나라인데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 불교 대전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서 7회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가까이에서 쉽게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부분들을 춤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고 이번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불교 무용 대중화를 위한 날갯짓이 점차 대학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산하 청년 불자단체인 영108이 조민기 작가의 그림 동화책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를 장애아동 복지기관과 호스피스 전문병원 등에 후원했습니다. 조민기 작가와 영108 회원들은 최근 장애아동 복지기관 승가원과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 정토마을,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일일 시오일에 각각 조 작가의 동화책 10권씩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기 작가는 10여 년 전 청년 시절에 만난 영108 회원들이 후원의 뜻을 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라며 장애아동과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문화 가정 엄마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기 작가의 신작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는 조계종 출판사의 첫 창작 그림 동화책으로 세계적인 동화의 주인공 어린 왕자가 지구를 찾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체험하면서 참된 우정과 깨달음의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풍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침수 등 수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강공원 전역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집중호우로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에서 최대 2만 톤까지 방류하는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한강공원 침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이달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을 지역문화예술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야외 영화 상영, 마켓, 갤러리 기획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영화의 전당과 해양과 영화의 융복합적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 옥상정원에서 바다와 관련한 영화 작품을 전시하고 얘기를 나누는 하늘정원 시네마 캠프를 개최하고 박물관 대강당에서 영화의 전당이 제공하는 해양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생명 파괴,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등을 가져왔다는 반성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삶의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